그 VC 심사역이 이렇게 일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한 뭐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이제 좀 초보 심사역이다라고 하면 도대체 내가 뭐를 좀 힘을 써야 되는 일이고 뭐가 힘을 안 써도 되는 일인지 여러분이 좀 정확히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80대 20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죠? 그 결국은 이게 그 결과의 80%는 여러분이 그 포트폴리오사를 관리할 때 한 20%의 일에 의해서 결과의 80%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뭐 그건 사실 포트폴리오사 관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중요한 일 몇 가지에 힘을 쓰시면 사실 여러분이 그 달성하려는 목표 80%는 되는 것이다.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사들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초보 심사역으로서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될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. 여러분이 이제 경험이 많지 않고 이제 막 VC에 들어온 이런 초보 심사역이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경우보다는 왜냐하면 딜 소싱은 조금 더 네트워킹도 많이 필요하고 경험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심사역으로 들어오면 어쨌든 다른 사람이 투자해 놓은 거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담당자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런 걸 관리하실 때 그럼 이제 뭐 어떤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냐. 근데 그게 여러분이 뭐 이건 우리 삶도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모든 거를 n분의 1로 똑같이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.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일,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80대 20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. 그 제목의 책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하는 일의 20%가 80%의 결과를 가져온다. 라고 하는 거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의 80%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말이 돼?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. 그 실리콘밸리 VC들도 결국 성공한 VC들의 투자 수익률이라는 걸 보면은 그게 무슨 좀 여러 개 한 절반 정도의 그 투자 기업에서 비슷한 성과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망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수익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VC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. 그거는 VC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VC 투자라는 게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사를 관리하실 때도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이 꼭 챙겨야 될 20%의 일에 의해서 80%는 다 결정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100%의 모든 일에 다 똑같은 중요성으로 포트폴리오사를 관리하시면 안 되고요. 중요한 거에만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사 잘 관리한다라는 얘기를 심사역으로서 들을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러면 그 중요한 게 뭐냐? 뭐 이건 좀 사업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 VC 임원들마다 조금 여러분이 이제 초보 심사역이면 누군가랑 같이 일할 거 아니에요. 그럼 여러분은 일단 상사의 중요도를 여러분이 좀 그 내재화를 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저는 일반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. 이제 첫 번째는 사업 모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제 그 데모데이 채널에서 여러 영상에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사업 모델 체인지라는 게 뭐냐. 이 회사를 내가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할 때 이게 B2B 회사였는데 뭔가 그쪽에서 좀 스트럭을 하고 있으니까 대표님이 이게 B2C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B2C를 확장을 하겠다라든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두 개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 영상을 찍은 게 있었죠. 근데 꼭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사업 모델이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 주의해서 심사역으로서 보셔야 돼요.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지금 한 2년 동안 B2B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가 B2C 비즈니스로 가서 이렇게 할 때는 그게 회사가 생각할 때는 금방 이렇게 전환해서 똑같은 제품을 그냥 컨슈머용으로 파는 건데 뭐 큰 힘이 들겠어? 큰 돈 들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모델의 체인지가 생기는 거는 심사역으로서는 이게 어떤 그 시사점이 있을까? 이게 과연 회사가 계획하는 대로 이렇게 쉽게 빨리 될까? 그리고 이때 리스크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심사역이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. 사업 모델의 변화 관련된 거. 두 번째는 하이어링에 관한 거예요.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든 스타트업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
적재적소에 잘 맞는 인력을 뽑아서 배치할 수 있느냐, 또 그 인력들이 얼마나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딸린 거거든요. 스타트업의 성공이라는 거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.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충분히 지금 나이스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 정도면 더 어그레시브하게 경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수적이어서 이거는 그래도 나는 사람은 더 천천히 뽑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, 또 반대로 대표님이 너무 어그레시브 하셔서 이게 사실은 지금 아직은 좀 조심조심 해야 되고, 심사역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막 이제부터 채용을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해서 막 번 레이트가 너무 높아진다든지, 이런 그 하이어링에 관련된 것도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하이어링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다. 또 하이어링과 조금 연관해서 회사의 턴오버가 너무 많다. 그러니까 턴오버가 너무 많다라는 건 회사에서 이직자가 너무 많아도, 퇴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도 그것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.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, 이게 이상하게 사람들이, 우리가 사람을 많이 뽑는데 또 사람이 많이 나가. 이게 많이 나갈 때는 그러면 그 많이 나가는 사람은 왜 나가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. 그게 그냥 회사가 비전이 없어 보여서 나가는 건지, 아니면은 뭔가 그 창업자 대표의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거죠. 어쨌든 그거는 항상, 그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다 이직률이 높을 때는 그건 여러분이 뭔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.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심사역이 매일 그 회사로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하이어링에 관한 거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되고, 세 번째는 현금 보유와 캐시 번에 대한 거예요. 현금 보유와 캐시 번은 사실은 이거는 뭐 펀딩을 지난달에 좀 뭐 큰 돈을 받았다.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최소한 이 지금 갖고 있는 보유 현금으로 뭐 24개월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, 뭐 지난달에 펀딩 받은 회사를 지금 막 현금으로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, 그렇지만 현금 보유액과 우리 회사의 번 레이트, 그래서 결국은 그로부터 런웨이라고 하죠. 얼마나 몇 달이나 회사가 지금 가진 현금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VC 심사역이면은 좋을 때나 나쁠 때는 항상 챙기셔야 된다. 근데 항상 챙기셔야 되는 이유는 그게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, 그게 또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. 어떤 시점에 회사가 좀 안 좋아지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지라고 할 때는 펀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, 그때는 그거를 내가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해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,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 돈 다 떨어지고 나서야 이게 벌써 돈이 떨어졌어,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. 누가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까지 놔두겠어라고 하는데, 그런 스타트업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습니다. 네, 그래서 VC 심사역으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, 사업 모델의 변화가 오는 부분이라든지, 아니면 하이어링과 이 HR 관련된 부분, 이직률 포함, 세 번째는 이 회사의 보유 현금과 그 현금을 얼마나 빨리 태우면서 가고 있느냐, 그로 인한 그 런웨이가 얼마냐,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, 요런 굉장히 핵심적인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고 챙기셔도 여러분이 심사역으로서 포트폴리오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낙제점은 무조건 안 받을 수 있어요. 그 세 가지만 잘 챙기시면 여러분이 낙제점은 안 받아요.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회사가, 내가 그 회사가 좀 뭔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관리의 책임을 내가 지게 되거나 이게 왜 이렇게 했냐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거는 거의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. 여러분이 사소한 거,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좀 놓치셨다? 그게 여러분이 투자한 포트폴리오사를 죽이지도 않고, 그것 때문에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크게 욕을 먹을 일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거 세 가지 항목의 그 중요한 부분 위주로 여러분이 항상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면서 관리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심사역으로서 뭔가 갑자기 포트폴리오사가 잘못돼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.